트레이드 이야기, 트레이드 뒷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드 뒷이야기를 KT, 롯데 이렇게 그죠? 박세진, 이정훈, KT, 롯데 바꿨습니다. 왼손 박세진 또 타자 외야수 이정훈 선수인데 KT가 이정훈 선수를 찍었어요. 그래서 KT 쪽에서는 뭐 지금 당장 활용을 안 하고 있는 1군에 있지 않는 선수들을 좀 환경을 바꿔서 좀 팀에 도움이 됐으면 어떨까 하고 쭉 본 거예요. KT가 먼저 요청을 했고 이정훈 선수를 탁 찍어서 요청을 했고 지금 KT가 시즌 내내 공격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득점권 타율 떨어지고 황재균 선수, 강백호 선수 부상이고 대타 타율은 10개 구단 꼴찌란 말이에요. 1할 뭐 조금 넘더라고. 또 그래서 이제 이정훈 선수가 대타나 지명타자 역할 하기에는 그래도 좀 잘할 것 같다. 이 선수가 작년에 제한된 기회 속에서 좀 잘했다. 그 부분을 눈여겨본 것 같아요. 그래서 1군에서 역할을 해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감독하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고민을 했다. KT가. 사실 KT도 레귤러 대 레귤러 이렇게 트레이드, 그러니까 주전 트레이드 생각을 했지만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군 쪽에 대타 자원이나 공격 쪽에 뭔가 검증된 선수가 없을까 하고 계속 서칭을 하다가 롯데 이정훈 선수가 딱 들어. 롯데가 올해 팀 타율 1위잖아요. 뭐 타격이 좋습니다. 타격이 좋다 보니까 이정훈 선수가 들어가서 활약할 여지가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공격에 조금 특화됐고 수비는 조금 아쉽고 발이 빠른 선수는 아니니까 공격보다는 수비가 좀 공격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KT가 어젯밤에 박준현 단장한테 KT 쪽에서 나도현 단장이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어차피 지금 두 선수 다 2군에 있는데 한번 트레이드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빨리 진행이 됐어요. 빨리 진행이 됐고 그래서 보니까 롯데 같은 경우는 또 박세진 선수 딱 있고 롯데는 박세진 선수를 1군용이라고 봐서 바로 한 건 아닙니다. 1군에서 지금 바로 뛴다.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롯데가 당장 그냥 1군 선수야. 1군에서 뛰게 할 거야. 이래서 데려온 건 아니고 자완 뎁스를 좀 강화하겠다 이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 롯데가 정현수 선수 있죠. 송재영, 그죠? 또 데이비슨 선수, 간보아 선수는 자완 선발들입니다. 불펜은 정현수, 송재영, 또 뭐 김준우, 홍민기 이렇게 자완의 선수들이 조금 늘었어요. 하여튼 롯데 프런트가 계속 현대 야구에서 자완 투수의 니즈가 있고 필요성이 있고 자완 투수가 중요하다 이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강의 일환으로 박세진 선수도 이번에 좀 합류를 좀 시켰습니다. 구속은 140km대 초반 요 정도 나오지만은 하여튼 뭐 구위가 좀 좋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뭐 당장 1군에서 활약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던지고 2군에서 보고 한 번에 1군에 올려서 또 평가를 한번 받아보겠죠. 그리고 지금 불펜에 과부하가 조금 있죠. 롯데가 과부하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펜을 좀 더 두텁게 하면 이게 플러스가 될 거다 해서 데려왔습니다. 데려왔고 KT가 먼저 딱 찍었습니다. KT는 그렇다면 이정훈 선수를 바로 합류죠. 바로 합류. 대전으로 바로 오거라. 바로 합류. 또 이강철 감독 특징이 한번 트레이드 시킨 선수들은 곧바로 또 쓰죠. 일단 트레이드 하면 벌써 버프를 좀 받은 트레이드 버프가 있어요.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정보근 선수 언제 오는가? 롯데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지금 하여튼 기초 훈련 같은 거를 병행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콜업 상태는 몸 상태를 조금 봐야 되겠죠. 몸은 지금 어느 정도 잘 만들어놨습니다. 몸 상태만 놓고 보면 이번 주말에도 올릴 가능성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무릎도 조금 안 좋았었고 또 손목에 공을 맞았거든요. 손목에 공 맞았는데 이게 완치라기보다 조금 안고 가야 되는 건데 몸 상태는 지금 좋아졌습니다. 롯데 포수 정보근 선수가. 그래서 언제든지 올릴 수는 있고. 간보아 선수는 하여튼 내일 등판인데 동방 예의지국은 이제 없다. 그 일루 쪽에 한참 이렇게 폴드 인사 안 일어나. 롯데 팬들 일루 쪽에 계셨잖아요. 그건 아니고 본인의 투구 습관인데 그 사이에 바로 그냥 트리플 도루 난리가 났죠. 그게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됐는데 이제 없다. 이제 인사 안 해. 한번 인사 드렸잖아. 안 해. 첫 경기는 기대. 구위도 된다. 기대. 그 다음에 우려. 갑자기 혼돈스러운 거야. 이거 뭐지? 우당탕탕.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거 잡고 난 다음에 또 괜찮았습니다. 기대, 우려, 기대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볼은 내부적으로도 괜찮고 김태형 감독도 이거 100개 가까이 던지겠어? 괜찮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간보아 선수를 데려올 때만 해도 롯데가 데려올 때만 해도 좋은 선수들 많이 나올 때는 아니었고 급하게 데려와야 되니까 어떻게든 찾아서 이 간보아 선수를 데려왔어요. 지금은 또 조금 괜찮은 선수들이 조금 나오는 그런 시기는 맞아. 하지만 그때는 롯데는 그래도 좀 빨리 데려왔는데 그래도 와서 참 어느 정도 기대를 할 만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한다 그래도 데려오려면 2주 걸리죠. 첫 등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선수도
본인이 좀 느낀 점이 많아서 수정을 좀 많이 이런 거 필요하겠고 내부적으로도 구단하고도 교류를 좀 하고 소통을 좀 했다 그럽니다. 감보아 선수가 내일 이제 두 번째 등판을 하게 되는데 이 감보아 선수가 사직 키움전에서 등판합니다. 근데 타팀 단장들한테 제가 좀 물어봤어요. 감보아 선수 좀 어떤지 감독님하고도 조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전반적으로 구위가 좋더라 이런 의견이 많아요. 좌투수고 구위가 좋고 공략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 물론 이제 첫 등판에서 탈삼진 9개 잡았잖아요. 공략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고 또 90개 가까이 그때 87개를 던졌는데 80개를 넘겼는데도 구속이 150 이상 던지고 이건 좋고 그다음에 뭐 브레이킹 볼이 슬라이드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고 이제 쉬운 투수는 아니었다. 하여튼 롯데가 이 감보아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급하게 해외 네트워크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인터넷 정수기 교체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죠? 성능은 거기서 거기 혜택만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때 비교원 최대 혜택이 더 늘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총 128만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휴대폰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을 드립니다. 보장제 시행으로 타사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지원금 차액의 150% 더 드린다고 합니다. 인터넷 가입 원할 때 비교원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 정보 보안도 철저해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1670-2521로 상담 받으시거나 녹색창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고 상담 신청하세요. 하나 더,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 트레이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뭐 지금 주전급 트레이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저번 주에 KBO도 왜 좀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키움이 트레이드 소문이 좀 돈다는 걸 KBO도 좀 체킹을 하고 키움 쪽에도 뭐 체크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키움이 성적이 조금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선수 트레이드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현금 트레이드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전력이 더 다운되면 리그의 밸런스에도 조금 뭐 안 좋은 영향이잖아요. 그렇다 해서 KBO가 하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구단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체킹을 한번 해보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조심스럽게 체크를 했을 때 키움이 우리가 나선 트레이드가 아니다. 타 구단이 찌른 거야 계속. 타 구단이 찔렀어요. 그 주전 야수 제일 주축이 된 주전 야수 2명 또 주전 불펜도 계속 찌르는 거야. 자기네들이 나선 것도 아니야. 그래서 키움은 지금 트레이드를 할 여력은 없죠. 여력은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고 성적이 조금 급한 팀들 그런 팀들이 많이 오퍼를 조금 넣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키움 쪽에서 뭐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키움이 더 내려간다? 지금 키움이 승률이 2할 6푼 7리인데 16승 1무 44패인데 만약에 더 내려간다? 그러면 이 네이밍 스폰서 키움증권 뭐 좋겠습니까?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때 뭐 내부적으로 타구단이 근데 키움이 이렇게 했는데 타구단이 이렇게 오퍼를 왜 조금 심한가 아닌가 하는데 뭐 구단들이 그럴까지 생각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이건 뭐 충분히 또 좋은 선수가 있다 그러면 트레이드를 제의를 하고 카드가 맞으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KBO도 좀 체크는 한 것 같고 KBO가 뭐 하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심히 좀 봐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현금 트레이드나 이런 거는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다고 봅니다. 키움도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키움도 지금은 조금 추스르고 알칸타라 선수도 왔지 않습니까? 추스르고 으쌰으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금은 잠잠해졌습니다. 5월 들어 조금 6월 들어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 건 좀 없습니다. 없는데 좀 키움이 좀 고민이 좀 있어요. 오늘 카디너스 선수가 2군으로 내려갔는데 팔꿈치 굴곡근 힘줄 손상. 내일 지금 정밀 검진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좀 정확한 스케줄이 나올 것 같아요. 내일. 근데 1차 검진, 1차 소견 결과로는 2주 회복, 복귀까지 4주. 그러니까 2주 회복하고 2주 재활하면 복귀까지 4주가 1차 소견인데 조금 추가 검진을 해봐야 된다. 정확한 건 그때 나온다. 그러면 카디네스 선수도 뭐 한 달 정도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또 검진을 또 봐야 되겠죠. 하여튼 알칸타라 선수가 오자마자 무실점 피칭을 하긴 했습니다. 삼성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파죽의 7연승 삼성. 파죽의 7연승. 어떤 이 삼성이 7연승이에요. 7연승 꽤 됐던데? 삼성이 7연승 한 것도 꽤 됐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나오던데 왜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감독 얘기입니다. 감독. 박진만 감독은 나 생각 못했던 선수들이 막 차려줬는데 기분 좋아.
부상 선수 많아서 걱정했는데 대체 선수들이 잘해주네. 어이 기분 좋아. 하여튼 김성현 선수는 햄스트링은 아니더라고요. 햄스트링 허벅지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이 약 3cm 정도가 조금 까졌대요. 3cm 그 근막이 조금 까졌는데 워낙 근육이 탄탄해서 주변 근육이 좀 잘 잡아주고 있는데 열흘보다는 조금 더 걸린다. 다친 시점에서 열흘보다는 조금 더 걸린다. 박성규 선수가 또 잘해주고 마무리 또 백정현 선수가 또 잘해준다. 배찬승, 이호선 젊은 선수들이 뒤쪽에서 잘 던져주고 앞쪽으로 조금 했는 그 김재현 선수도 조금 살아나고 그런 부분이 되죠. 김태훈 선수도 어떤 뭐 이렇게 김재현 선수가 살아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좋아요. 좋고 임창민 선수도 이제 합류하게 되면 조금 더 좋아질 거고 장기 레이스를 하다 보면 선발은 어느 정도 지금 구축이 돼 있잖아요. 삼성이 불펜이 문제인데 불펜이 이렇게 되면 좀 더 탄탄해지고 오승환 선수도 이제 베테랑들이 앞을 지키고 구위가 빠른 선수들이 뒤로 왜 구위가 빠른 선수들이 있거든. 예전에 없었잖아. 배찬성, 이호승 선수도 선발할 때하고도 완전 다릅니다. 짧게 던지니까 구위가 팍 올라갔어요. 좋게 던진 선수가 있으니까 뒤로 보내는 게 맞지. 이게 맞아요. 이렇게 맞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호승 선수가 뭐 조금 뭐 김재현 선수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그럼 나중에는 뭔가 좀 바꿀 수 있는가? 아직까지는 감독이 그럴 생각이 없다고 딱 못을 박습니다. 지금 잘해주잖아. 이호승, 배찬승. 부상 등 변수가 없으면 그럴 계획이 없다. 그냥 지금 체제대로 이렇게 갈 생각을 딱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최원태 선수도 더 잘해주면 좋겠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 더 잘해주면 좋아. 받은 돈에 비하면 더 잘해주면 좋아. 하지만 그래도 최원태라는 선발이 오면서 이호승 선수가 불펜으로 좀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 그런 것 아닌가. 감독은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최원태 선수와 같이 미국에 갔다 와서 굉장히 좋아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백정현 선수, 이 자완 필승조가 조금 허약했던 삼성에 이 뭐 너무 좋아요. 잘 던져주고 있고 이종열 단장도 뭐 하여튼 부상 선수가 많았고 그런데 새로운 선수들이 잘해준 이 부분을 가장 삼성의 7연승 원동력 키로 보더라고요. 타 팀이 지금 삼성하고 트레이드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종열 단장 여러 카드를 제시했건만 돌아오는 답변은 no 또는 너무 황당한 카드를 내면 이거 주세요. 뭐야 이게 갑자기. 이 선수 한번 트레이드 한번 이 선수 줘. 그러면 뭔 소리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카드를 삼성하고 잘 안 하려 그러는 이유는 삼성이 확실히 조금 올라온다. 계속 쳐질만 하지만 더 치고 올라오는. 좀 다운되나? 아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조금 잘하는 뭐 이 선수들이 더 보여줄 게 아직 있다. 이렇게 요거를 설명이 잘 안 되는 요런 거를 우리가 흔한 말로 저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안 보이는 힘, 그걸 뭐 저력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레이스 선수 얘기를 좀 할게요. 레이스 선수 요거는 공식적인 코멘트부터 먼저 하고 제가 이제 뒤에 취재됐던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식 코멘트입니다. 자,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 구단 관계자. 팬들이 느끼던 것과 같다. 요게 이제 공식 코멘트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 요게. 근데 지금 삼성이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많이 구하고 있어요. 많이 구하고 있고 상당히 근접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전에는 들었는데 삼성이 제일 걱정을 하는 게 이제 레이스 선수가 좀 알게 될까 그걸 걱정인데 레이스 선수 관련은 짤이라든지 어디다가 이게 퍼나르지 마세요. 제발 퍼날라가지고 선수가 또 들어가면 또 언제 왜냐하면 좀 체킹을 했던 선수가 조금 안 됐다는 그런 뭐 소문은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삼성에서 저한테 확인을 안 해주더라고요. 확인을 안 해줬고 근데 상당히 많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LG전에서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드러났겠죠, 그죠? 좀 드러났겠죠. 그럴 거면 HJ님이 그럴 거면 왜 말함? 자꾸 물어보잖아. 자꾸 물어보시잖아. 그래서 제가 그나마 뭐 하여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레이스 선수에 대해서는 삼성 구단이 많은 대비를 하고 있다.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 얘기를 좀 해볼게요. 치리노스 선수의 치리노스 선수가 그제죠. 토요일 경기에 이제 그때 경기 초반 2회에 뭐 실점을 조금 했는데 뭔가 이제 변화구를 던지는 그 부분에서 계속 변화구가 맞아 나갔는데 구단 이제 전력 분석 파트에서 투구에 약간 요게 조금 잡혔다. 요런 얘기를 들어서 바꿨다요. 그걸 선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확실히 좀 맞아 나가는 게 덜 맞아 나갔는데 이게 투구 버릇이라든지 이건 뭐 흔히들 있고 예전에 선수가 아주 좋을 때는 그런 버릇들이 있어도 본인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왜냐하면 뭐 알고도 못 치는 상황인데 어느 순간에 알고도 못 치는 게 아니고 알면 맞아 나가는 순간이 있으면 이제 투구 버릇을 체킹을 조금 하죠. 구단에서도 좀 파악을 해서 지금은 좀 잡았다 그럽니다. 잡았고 임창규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임창규 선수가 어떤
이 선수가 4년 총액 50억 원인데 그때의 계약금이 6억이고 연봉 총액이 20억 원이고 인센티브가 24억 원이에요. 거의 절반이 인센티브였어요. 26억 원이 개런티고 24억 원이 옵션이었어요. 인센티브. 근데 이 선수가 좀 활약을 좀 8승 1패죠. 그죠? 어제 승패를 기록을 못했습니다만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해도 10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임창규 선수가 왜 이렇게 잘하느냐에 ABS의 가장 조금 뭔가 좀 혜택을 조금 본 선수 중에 한 명이다. 요런 이야기를. 왜냐하면 터널링 자체가 이 선수의 피칭 터널링이 조금 맞다. 터널링이 직구 변화가 아주 흡사하게 오고 터널링이 밑에서 찍히거나 낙차가 너무 크면 잘 안 잡히는데 수평으로 뭔가 변화하고 움직임이 좀 있고 그러니까 ABS 존에도 좀 걸릴 확률이 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플러스가 되고 자기 몸 관리도 잘했고 구위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런 건 기본적인 거죠.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 고액 FA 중에서도 자기 성과에 맞는 활약을 못 보여준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임창규 선수 잘합니다. 임창규 선수의 계약은 내년, 내후년까지입니다. 근데 옵션은 지난해 당연히 다 받아갔고 올해도 뭐 옵션은 어느 정도 다 챙길 거라고 보는데 내년 마치고 난 다음쯤에는 정말 내년까지도 잘한다 그러면 구단에서 뭔가 특별한 상을 줄까?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 계속 잘한다는 그런 과정 하에서겠죠. 왜냐하면 감독님들 같은 경우도 계약이 남았는데도 계약 갱신을 조금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죠. 선수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지금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긴 없는데 거의 없긴 없지만 그래도 진짜 이건 뭐 프랜차이즈 선수이기도 하고 원클럽맨이니까 요건 구단에서도 진짜 그렇게까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만큼 고맙다는 거죠. 고맙고 야 이게 뭐 이 정도 FA 해자 계약은 맞다. 임창규 선수. 구단에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면서 그래서 뭔가 선수한테 더 동기부여가 될 만한 걸 좀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LG는 트레이드는 단장이 안 한다고 공표를 했죠. 그 몇 번 전화가 왔는데 안 한다 했더니만 요즘은 차 단장한테 전화가 또 안 옵니다. 전화가 안 오는데 차 단장의 생각은 트레이드를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주전급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주전급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홍창기 선수 지금 뭐 커브를 할 수 있는 타자 그걸 좀 알아는 봤더라고요. LG도 알아봤는데 뭐 적어도 그 활약 그 공백을 주전급의 공백을 메우려면 타 팀에서 데려오면 셀캡이 일단 안 돼. 셀캡에서 먼저 무너져. 셀캡이 안 돼가지고 그 이야기도 좀 합니다. 고민들을 조금 하고 있고 계속. 근데 정말 주전급이 아니면 못한다. 이게 뭐 주전급만 하겠다는데 쉽지가 않죠. 작은 거는 아예 안 하겠다고 선언을 일단 해버렸기 때문에 한 6월 10일 정도 장현식 선수가 어느 정도 올 것 같아요. 장현식 선수는 6월 10일 날 정도 그렇게 이야기 좀 들었고요. 이정용 선수 6월 17일 그죠? 뭐죠? 함덕주 선수는 6월 말 정도. 지금 LG는 하여튼 6월 말을 좀 잘 넘기자. 6월 말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